만약 제가 소셜미디어가 칼 융기 100년 전에 예언한 인간 심리의 가장 어두운 부분을 활성화하고 있다고 말씀드린다면 어떨까요? 우리가 연결하기 위해 사용하는 플랫폼이 우리 영혼을 체계적으로 분열시키고 우리를 자신의 그림자의 무의식적인 꼭두각시로 만들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는 소셜미디어에서 이미 나타나고 있는 7가지 그림자 신호와 2025년이 이 신호들이 심리적 전염병으로 폭발해 인간 의식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해가 될 이유를 보여드리려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제 관찰이 아닙니다. 이는 칼 융 스스로도 디지털 기술을 통해 드러나는 집단적 그림자에 대한 경고로 인식할 것입니다. 보세요. 융은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이 잊고 있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그는 각 개인이 자신의 그림자, 즉 거부되고 억압되며 부정된 성격의 측면을 내포하고 있다고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는 우리가 개인 의식에서 멀어질 때 등장하는 사회 전체의 어두운 면인 집단적 그림자에 대해 경고했습니다. 융이 예측하지 못한 것은 소셜미디어가 어떻게 집단적 그림자 활성화의 완벽한 온상이 되었는가입니다. 이 플랫폼은 우리를 서로 연결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무의식 속 가장 어두운 부분과 연결시켜 모든 투사, 모든 억압된 감정, 우리가 지닌 고전적인 두려움을 증폭시킵니다. 하지만 먼저 이러한 7가지 그림자 신호가 왜 위험한지를 보여주기 위해 융이 인간 정신에 대해 발견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융은 무의식이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수십 년 동안 연구했으며 놀라운 발견을 했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자신의 그림자, 어둠이나 이기심, 잔인함에 대한 자신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을 때 불가피하게 그것을 타인에게 투사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이 직면할 수 없는 퀄리티엣을 보고 있습니다. 이제 감정적 반응을 유도하도록 설계된 알고리즘에 의해 이러한 심리적 메커니즘이 증폭된다고 상상해 보세요. 개인 간의 투사가 아니라 수백만 명의 전체 네트워크를 통해 동시에 자신의 그림자를 디지털 화면에 투사하는 상황을 상상해 보세요. 이것이 현재 우리가 있는 위치입니다. 그리고 2025년이 그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융이 집단 무의식 조작의 증상으로 즉시 인식할 수 있는 7가지 특정한 그림자 신호를 안내할 것입니다. 각 신호는 소셜미디어가 인간의 의식을 단편화하는 각기 다른 방식을 나타내며 각각은 위기 지점으로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이 분석이 끝나면 여러분은 집단 심리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이해하게 될 뿐만 아니라 융이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도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의식을 보호할 수 있는 인식 도구를 갖게 될 것이며 개인적 인식이 인류의 유일한 희망일 수 있는 이유를 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융의 경고는 무서워집니다. 첫 번째 그림자 신호는 단순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심리에 대해 체계적으로 무기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그림자 신호는 내가 투사 유행이라고 부르는 것이며 이미 소셜미디어를 화재처럼 휩쓸고 있습니다. 칼 융은 투사가 그림자의 가장 강력한 무기 중 하나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우리가 자신의 어둠을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의 심리는 자동으로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투사합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존재한다고 인정할 수 없는 분노, 이기심, 잔인함을 그들 안에서 봅니다. 오늘날의 어떤 소셜미디어 플랫폼을 보더라도 전례 없는 규모의 투사를 목격할 수 있습니다. 모든 정치적 논쟁, 모든 취소된 셀럽, 모든 바이럴 아우트레이지, 이들은 모두 대규모 투사의 증상입니다.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동시에 편리한 목표에 자신의 그림자를 던지며 실제로는 자신 안의 어둠으로부터 도망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악과 싸우고 있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알고리즘은 이러한 투사를 더욱 부추깁니다. 투사는 참여를 생성하기 때문입니다. 온라인에서 여러분의 그림자 투사를 유발하는 사람을 보면 시선을 뗄 수 없습니다. 댓글을 달고 공유하고 여러분의 투사를 공유하는 다른 사람들을 모으고 싶은 충동을 느낍니다. 플랫폼은 여러분의 심리적 상처로부터 이익을 얻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대해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는 융의 예언이 있습니다. 그는 투사가 집단적으로 이루어질 때 사회를 문자 그대로 파괴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그림자를 다른 집단에 투사하면 전쟁, 집단 학살, 인간 공감의 완전한 붕괴가 발생합니다. 2025년에는 인공지능이 여러분의 특정 투사 패턴을 식별하고 작동하도록 배우면서 이 문제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입니다. AI 시스템은 여러분의 행동을 분석하여 어떤 종류의 사람과 상황이 여러분의 그림자 투사를 활성화하는지 정확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여러분을 무의식적인 투사 사이클에 가두는 콘텐츠를 제공하는 방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심리적 상처를 여러분보다 더 잘 아는 알고리즘, 그리고 수술적 정밀도로 여러분의 투사 반응을 유발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상상해 보세요. 이것은 공상과학 영화가 아닙니다. 이 기술은 오늘날 존재하며 대규모로 배포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신과 타인의 투사를 어떻게 인식할 수 있을까요? 윤근 간단한 테스트를 개발했습니다. 온라인에서 누군가에게 강렬한 감정 반응을 느낄 때, 특히 도덕적 분노나 혐오를 느낄 때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이 사람에게서 내가 보지 않으려는 어떤 특성이 있는가? 우리에게 가장 강렬한 자극을 주는 사람들은 보통 우리가 거부한 그림자 특성을 반영합니다. 여러분이 싫어하는 정치인은 여러분의 조작 능력을 보여줄 수도 있고, 여러분이 싫어하는 인플루언서는 여러분의 허영심이나 주목받고 싶어하는 욕구를 반영할 수 있습니다. 윤근 이를 그림자 작업이라고 불렀습니다. 남에게 던진 투사를 회수하고 그것을 의식적인 인식으로 통합하는 연습입니다. 이는 불편한 작업이지만 투사 전염병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하지만 투사는 시작일 뿐입니다. 두 번째 그림자 신호는 자아의 분열을 더욱 깊게 파고듭니다. 저는 두 번째 그림자 신호를 디지털 페르소나 분열이라고 부르며, 이는 진정한 자아를 잃어버린 세대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윤근 페르소나와 진정한 자아 사이에 중요한 구별을 했습니다. 페르소나는 사회적 상황에서 우리가 착용하는 가면, 수용을 얻고 거부당하지 않기 위해 제시하는 다듬어진 우리 자신의 버전입니다. 진정한 자아는 모든 가면 아래에 숨겨져 있는 우리 자신, 즉 우리의 그림자를 포함한 모습입니다. 소셜미디어는 페르소나 창조를 예술 형식으로 변화시켰습니다. 여러분은 인스타그램 페르소나, 링크드인 페르소나, 트위터 페르소나, 틱톡 페르소나를 가지고 있습니다. 각 플랫폼은 여러분의 성격의 다양한 측면을 보상함으로 각 알고리즘의 선회에 맞추기 위해 여러분을 분열시킵니다. 그러나 중이 우리가 잊어버린 것을 이해했던 점은 이렇습니다. 만일 당신이 주로 페르소나를 통해 살아간다면 진정한 자아와의 접촉을 잃게 됩니다. 외부의 인정을 갈망하게 되어 더 많은 좋아요, 더 많은 팔로워, 더 많은 참여를 얻기 위해 자신의 가면을 끊임없이 조정하게 됩니다. 더 나쁜 것은 당신이 자신의 페르소나가 진짜라고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온라인에서 보여주는 세심하게 다듬어진 자신의 모습이 단지 하나의 퍼포먼스일 뿐이라는 것을 잊게 됩니다. 당신은 가면을 진정한 얼굴로 착각하기 시작합니다. 오늘날의 디지털 문화를 살펴보세요. 서로 다른 플랫폼에서 완전히 다르게 행동하는 사람들을 얼마나 알고 있나요?
일관된 자아 감각을 잃어버린 듯한 사람들은 몇이나 되나요? 이것이 디지털 페르소나의 단편화가 작용하는 모습입니다. 심리적 영향은 파괴적입니다. 모든 페르소나 뒤에 자신이 진정으로 누구인지 모르는 상태에서는 중이 정체성 혼란이라고 부른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당신은 공허하고 불안하며 진정한 자아가 있어야 할 그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 외부 인정을 끊임없이 찾게 됩니다. 그리고 2025년에는 이 단편화가 위기 수준에 도달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공지능이 실제 인간의 성격보다 더 매력적인 합성 페르소나를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AI가 생성한 인플루언서, 딥페이크 콘텐츠, 그리고 가상 캐릭터들이 인간의 진정성에 대한 불가능한 기준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다른 큐레이션된 페르소나뿐만 아니라 최대한의 참여를 유도하도록 설계된 AI 생성 성격과도 경쟁하게 됩니다. 점점 더 인위적인 자아의 버전을 만들어야 한다는 압박감으로 인해 진정한 자아와의 연결이 완전히 끊어질 때까지 그 압박감은 심화될 것입니다. 자신의 페르소나 단편화를 어떻게 인식할 수 있을까요? 중은 페르소나 인식이라고 부른 간단한 실천 방법을 추천했습니다. 다양한 사회적 상황과 플랫폼에서 얼마나 다르게 행동하는지 주목하세요. 당신이 연기하고 있는지 아니면 진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지 알아차리세요. 목표는 페르소나를 완전히 없애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특정 상황에서 사회적 가면이 필요합니다. 목표는 언제 가면을 쓰고 있는지, 그리고 왜 그런지에 대해 의식적으로 인지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식적인 페르소나와의 관계는 그것들이 당신의 전체 정체성을 지배하는 것을 방지합니다. 중은 또한 능동적 상상력을 추천했습니다. 외부 자극 없이 혼자만의 시간을 정기적으로 가지며 타인을 위해 퍼포먼할 필요 없이 진정한 생각과 감정이 드러날 수 있게 하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윤근 이 패턴 아래에서 더욱 음산한 무언가를 보았습니다. 세 번째 그림자 신호는 무의식의 영역으로 더욱 깊게 들어가며 제가 관찰한 가장 불안한 발전입니다. 저는 이를 집단 무의식 조작이라고 부르며 인류의 가장 깊은 심리적 패턴이 무기로 사용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칼 융의 가장 위대한 발견은 집단 무의식이었습니다. 이는 모든 인류가 공유하는 정신의 한 층으로 그가 아키타입이라고 부른 것들을 포함합니다. 아키타입은 모든 문화와 시대에 걸쳐 깊은 감정적 및 행동적 반응을 유발하는 보편적인 패턴과 이미지입니다. 아키타입을 인간 본성에 내장된 심리적 설계도로 생각해 보세요. 영웅, 어머니, 지혜자, 반항아, 연인, 이러한 아키타입 패턴은 우리가 자신과 주변 세계를 이해하는 방식을 형성합니다. 윤근 아키타입의 내용이 예술, 이야기 또는 상징에서 나타날 때 그것이 인간의식의 거의 최면과 같은 힘을 가진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아키타입 이미지는 이성적 사고를 우회하고 무의식의 마음에 직접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이제 이것이 나에게 어떻게 일어난 일인지 보여드릴게요. 지난달 저는 영웅 아키타입을 자극하는 게시물을 공유하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사회 조작에 대해 인식을 확산시킴으로써 다른 사람들을 구할 수 있다고 약속했습니다. 몇 분 만에 저는 팔로워들에게 긴급한 메시지를 작성하고 제가 악과 싸우고 있다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나중에야 그 게시물이 바로 그 아키타입 반응을 활성화하도록 설계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가진 영웅적 충동이 그들의 알고리즘을 위한 참여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이제 소셜미디어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세요. 바이럴 콘텐츠는 거의 항상 강력한 아키타입 요소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영웅의 여정 구조는 스토리텔링 플랫폼을 지배합니다. 모성과 부성 아키타입은 인플루언서 관계를 이끌고 있습니다. 반항가 아키타입은 반문화 운동에 힘을 실어줍니다. 연인 아키타입은
데이팅 앱과 로맨틱 콘텐츠를 이끌어갑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우려되는 점은 이것입니다. 알고리즘은 이러한 아키타입 패턴을 식별하고 활용하는 방법을 점점 더 정교하게 배우고 있습니다. AI 시스템은 수백만 개의 콘텐츠를 분석하여 어떤 아키타입 조합이 가장 강한 심리적 반응을 유발하는지를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는 인류의 깊은 심리적 패턴을 이익과 통제를 위해 체계적으로 조작하는 것입니다. 플랫폼은 단순히 여러분의 주목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여러분의 무의식에 접근하고 싶어 합니다. 그들은 여러분이 의미, 연결, 정체성에 접근하기 위해 그들의 플랫폼이 필요하다고 느끼게 하는 원형 반응을 유도하고자 합니다. 소셜미디어가 부족한 집단에서 배제될까 두려워하는 원형의 두려움을 어떻게 유발하는지 살펴보세요. 놓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은 단순한 현대의 불안이 아니라 우리의 조상들을 살아남도록 했던 원형의 공포입니다. 알고리즘은 이 고대 생존 메커니즘을 이용해 여러분이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를 확인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2025년에는 이러한 조작이 전례 없는 수준에 도달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공지능이 대부분의 인간보다 융의 심리를 더 잘 이해하기 시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AI 시스템은 여러 원형 반응을 동시에 유발하는 콘텐츠를 제작하는 방법을 배우고 있으며 심리적 경험을 매우 매력적으로 만들어 중독되게 합니다. 여러분의 개인적인 원형 패턴을 분석하고 특정 무의식적 취약점을 유도하기 위한 맞춤형 콘텐츠를 생성할 수 있는 AI를 상상해 보세요. 이 기술은 플랫폼에게 인간의 행동과 신념 체계에 대한 전례 없는 통제를 제공할 것입니다. 이것은 융의 최악의 악몽이 현실이 된 것입니다. 집단 무의식이 대중 조작을 위해 무기화된 것입니다. 원형 조작을 어떻게 인식할 수 있을까요? 융은 원형 인식을 개발하라고 권장했습니다. 강렬한 감정 반응을 유도하는 콘텐츠에 주목하기 시작하세요.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이것이 내 안에서 어떤 원형 패턴을 활성화하고 있는가? 당신이 꼭 공유해야 할 것 같은 콘텐츠를 봤을 때 잠시 멈추고 그것이 어떤 원형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살펴보세요. 다른 사람들을 구할 수 있다고 약속하며 영웅 원형을 자극하고 있나요? 아니면 적에 맞서 싸우는 반역자 원형을 활성화하고 있나요? 목표는 모든 원형 콘텐츠를 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불가능하고 건강하지도 않습니다. 목표는 누군가의 이익을 위해 의도적으로 원형 반응이 유도되고 있을 때 이를 의식적으로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그림자 신호는 더욱 어두운 조작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제 우리는 더 어두운 영역으로 들어갑니다. 네 번째 그림자 신호는 소셜미디어가 인류의 가장 파괴적인 감정 중 하나를 무기화한 방법을 드러냅니다. 네 번째 그림자 신호는 질투의 무기화이며 이는 사람들의 삶에 대한 관계를 체계적으로 파괴하고 있습니다. 칼 융은 질투가 그림자의 가장 독성이 있는 감정 중 하나임을 이해했습니다. 건강한 경쟁이나 감탄과는 달리 질투는 다른 사람의 것을 파괴하고자 하는 욕망이지 자신의 것을 창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개인의 열등감을 피하려는 그림자의 방식입니다. 소셜미디어는 질투를 수백만 사람들의 지배적인 감정 경험으로 만들었습니다. 피드를 스크롤할 때마다 여러분의 내면 현실과 다른 사람들의 편집된 하이라이트를 비교하게 됩니다. 그들의 완벽한 관계, 이국적인 휴가, 직업적 성취, 마치 수월하게 보이는 행복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실제로 보고 있는 것은 당신의 질투를 유발하기 위해 정교하게 구성된 환상입니다. 인플루언서 문화는 질투를 체계적으로 조장하는 데 기반을 둡니다. 이 사업 모델은 당신의 삶에 대한 열등감을 느끼게 만들어 그 격차를 좁히겠다고 약속하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도록 하는 데 의존합니다.
심리적 피해는 심각합니다. 질투를 유발하는 콘텐츠에 만성적으로 노출되면 칼, 융기, 그림자 점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태가 만들어집니다. 자신의 성장과 창의성에 집중하는 대신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에 집착하게 됩니다. 이는 개인적인 고통에 그치지 않습니다. 질투는 사회적 결속을 파괴하는 집단적 독소입니다. 전체 사회가 질투의 비교 사이클에 갇히게 되면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성공을 축하하거나 자신의 삶에서 의미를 찾는 능력을 잃게 됩니다. 성공한 사람의 결점을 폭로하는 집착, 저명한 지위를 차지한 누군가를 끊임없이 무너뜨리려는 시도를 보십시오. 이것들은 모두 집단적 질투의 증상입니다. 그림자가 창조할 수 없는 것을 파괴하려는 시도입니다. 그리고 2025년에는 이러한 질투의 무기가 위기 수준에 이를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공지능이 개인화된 질투 유발 요인을 만드는 법을 배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AI 시스템은 당신의 행동을 분석하여 어떤 성공, 아름다움 또는 행복이 당신을 가장 열등하게 만드는지를 이해하고 있습니다. 곧 알고리즘은 당신의 개인적인 질투 패턴을 유발하도록 특별히 설계된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당신의 깊은 불안감을 알고 그 취약성을 정밀하게 겨냥한 비교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는 AI를 상상해 보십시오. 이는 질투를 통한 체계적인 심리적 전쟁을 대표합니다. 이익을 위해 인간의 괴로움을 의도적으로 조장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어떻게 자신 안의 질투를 인식하고 변형시키나요? 융근 그림자 통합이라는 연습을 추천했습니다. 질투감이 일어날 때 이를 억누르거나 행동으로 옮기려 하지 말고 이 감정이 당신의 살아있지 않은 잠재력에 대해 무엇을 드러내고 있는지 살펴보세요. 질투는 종종 당신이 깊이 원하지만 자신에게서 개발하지 못한 특성이나 성과를 가리킵니다. 당신이 질투하는 사람은 당신이 포기했거나 소홀히 한 잠재력의 일부를 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이 사람이 하고 있는 것 중 내가 내 삶에서 발전시키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 이 질투의 에너지를 파괴가 아닌 나 자신의 성장을 위해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하면 질투는 독성 그림자 감정에서 당신의 살아있지 않은 잠재력을 향한 나침반으로 변모합니다. 하지만 윤기 다음에 발견한 것은 이 문제의 깊이를 보여줄 것입니다. 무기화된 질투보다 더 위험한 것이 있으며 이는 개별 의식의 아주 기초를 위협합니다. 나는 5번째 그림자 신호를 디지털 무리 심리학이라고 부르며 이는 디지털 시대의 개인적 사고의 죽음을 나타냅니다. 칼 융은 사람들이 집단 심리학과 합쳐질 때 개인 의식의 완전한 상실을 참여의 신비라고 부르는 무서운 심리적 현상을 발견했습니다. 이 상태에 있는 개인은 스스로 사고할 능력을 문자 그대로 잃어버립니다. 그들은 집단의 마음의 연장선이 되어 집단이 생각하는 것만 생각하고 집단이 느끼는 것만 느끼게 됩니다. 윤근 참여의 신비가 인간의식의 가장 위험한 상태 중 하나라고 경고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사람들이 불가사의한 잔인성을 저지를 수 있게 만들면서 자신들이 정의를 실현하고 있다고 믿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소셜미디어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살펴보세요. 온라인 폭도 행동은 일상이 되었습니다. 한 개의 트윗이 수백만 사람들이 동시에 한 개인을 공격하도록 유도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잔인함에 연루되지 않을 사람들도 디지털 무리의식과 합쳐지면 잔인해질 수 있습니다. 알고리즘은 무리 심리학을 촉진합니다. 왜냐하면 무리 행동이 막대한 참여를 생성하기 때문입니다. 한 무리가 특정 대상을 중심으로 형성되면 수백만 사람들이 그 드라마에 집착하게 됩니다.
그들은 피해자와 관련된 콘텐츠를 공유하고 댓글을 달고 소비하며 이는 플랫폼에 엄청난 이익을 창출하게 됩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무서운 것은 이렇습니다. 폭도 의식 속에서는 사람들은 공감, 미묘함, 그리고 개인적인 도덕적 추론에 접근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개인으로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폭도의 연장선으로 행동하기 때문에 죄책감이나 후회 없이 생명을 파괴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됩니다. 잠시 멈춰보세요. 온라인에서 집단적으로 누군가를 비난하고 싶은 충동을 느껴본 적이 있나요? 단 한 번의 게시물로 결코 만나본 적 없는 사람에게 정의감에 가득 차서 분노한 적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당신은 폭도 의식의 매력을 느껴본 것입니다. 윤근 개인의 의식이 집단 심리로 녹아들면 사람들이 혼자서는 결코 저지르지 않을 악행을 저지를 수 있게 된다고 이해했습니다. 개인의 그림자가 공동체의 그림자와 합쳐져 어느 개인도 선택하지 않을 파괴의 힘을 창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2025년 이 디지털 폭도 심리는 파국적인 수준에 도달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공지능이 폭도 형성을 조율하는 방법을 배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AI 시스템은 사람들이 개인의 의식을 집단 사고로 넘겨주는 심리적 요인을 식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잠재적인 대상을 식별하고 집단적인 분노를 유발하기 위해 설계된 콘텐츠를 제작함으로써 고의적으로 폭도를 생성할 수 있는 AI 시스템을 상상해 보세요. 이러한 기술은 강력한 이해관계를 위협하는 어떤 개인이라도 파괴하는 데 사용될 수 있으며 폭도 심리를 활성화하는 것만으로도 가능합니다. 이는 개인적인 사고의 끝이자 알고리즘에 의한 군중 통제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AI가 필요에 따라 폭도를 제조할 수 있게 되면 민주주의는 불가능해지고 개인의 의식은 부담이 됩니다. 그 의미는 엄청납니다. 우리는 스스로 생각하는 것이 위험해지는 시대에 접어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AI가 조직한 폭도가 승인된 집단 사고에서 벗어나는 누구든지 목표로 삼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폭도 의식으로 끌려들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인지할 수 있을까요? 융은 개별 의식을 발전시키는 것을 권장했습니다. 즉 집단 압박 속에서도 자신의 사고를 유지하는 능력입니다. 집단적인 분노나 처벌에 동참하고 싶다는 강한 충동을 느낄 때 잠시 멈추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이 상황을 개인으로서 생각하고 있는가? 아니면 집단 감정에 휩쓸리고 있는가? 주요 경고 신호는 집단의 목표에 대한 공감 능력을 잃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비인간화하고 그 집단이 그럴 만하다고 말할 때 당신은 아마도 개별적인 의식을 집단에 내어주었을 것입니다. 융의 집단 심리에 대한 해독제는 간단하지만 어려운 것입니다. 집단과 상충하더라도 개인의 도덕적 추론 능력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때때로 진정으로 인간이란 혼자 서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윤기 다음에 본 것은 소셜미디어가 인간의 의식을 위해 설정한 궁극적인 함정을 드러냅니다. 6번째 그림자 신호는 우리가 자아 발전의 능력을 잃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6번째 신호는 디지털 검증에 대한 중독이며 이는 자존감을 알고리즘의 승인에 완전히 의존하는 것을 나타냅니다. 칼 융은 건강한 심리적 발전에는 개별화가 필요하다고 이해했습니다. 개인의 가치와 의미를 외부의 승인에 의존하지 않고 개발하는 과정입니다. 개별화는 당신을 끊임없는 검증이 필요한 사람에서 스스로를 검증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시킵니다. 그러나 소셜미디어는 개별화를 체계적으로 방해하는 시스템을 만들어냈습니다. 모든 포스트, 모든 사진, 모든 댓글은 외부 검증을 위한 시도가 됩니다. 당신이 무언가를 올리고 나면 얼마나 많은 좋아요, 공유, 댓글을 받을지 초조하게 기다립니다. 당신의 기분과 자존감은 알고리즘의 승인에 따라 변동합니다.
이건 단순히 선호가 아니라 중독입니다. 디지털 검증을 받을 때 당신의 뇌는 도파민을 방출하여 외부의 승인에 대한 신경화학적 의존성을 만듭니다. 시간이 지나면 타인의 끊임없는 확인 없이는 자신을 좋게 느낄 수 없는 능력을 잃게 됩니다. 가장 성공적인 소셜미디어 사용자들은 종종 가장 심리적으로 감금된 사람들입니다. 완벽한 삶을 살아 보이는 인플루언서들은 종종 외부 검증에 가장 의존하며 알고리즘의 승인을 유지하기 위해 끊임없이 행동을 조정합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의 외모, 의견, 전체 성격을 더 많은 참여를 얻기 위해 어떻게 수정하는지 봅시다. 그들은 알고리즘이 보상하는 것에 기반하여 정체성을 literally reshaping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개별화의 반대입니다. 개인적인 진정한 발전의 체계적인 파괴입니다. 심리적 비용은 엄청납니다. 당신의 자존감이 외부의 평가에 의존하게 되면 다른 사람의 의견에 노예가 됩니다. 자신만의 가치, 욕망, 의미를 잃게 됩니다. 디지털 승인에 의해 채워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빈 그릇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2025년에 이 중독은 완전해질 것입니다. 인공지능이 충분한 승인을 제공해 당신을 휘어잡으면서도 의존성을 극대화하는 마이크로 검증 시스템을 배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검증 욕구를 그렇게 정밀하게 이해하는 AI 시스템이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이 시스템은 당신이 받는 좋아요와 댓글의 패턴에 따라 당신의 자존감을 조작할 수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당신을 무가치하게 느끼게 하거나 멋지게 느끼게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자율적인 자기 개발의 종말을 상징합니다. AI가 당신의 자존감에 대한 접근을 제어하게 되면 당신은 심리적 생존을 위해 디지털 시스템에 완전히 의존하게 됩니다. 디지털 검증 중독을 어떻게 인식할 수 있을까요? 융은 그가 내적 검증이라고 부른 것을 개발할 것을 권장했습니다. 즉, 자신의 성격과 행동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스스로 좋게 느끼는 능력입니다. 소셜미디어에서 자신의 콘텐츠에 대한 반응에 따라 기분이 어떻게 변하는지 주목해 보세요. 디지털 피드백에 따라 당신의 기분이 크게 나아지거나 나빠진다면 당신은 아마도 검증 중독을 경험하고 있을 것입니다. 융의 해 안티도테는 그가 고독이라고 부른 정기적인 시간입니다. 외부 입력 없이 혼자 시간을 보내며 자신의 생각, 감정, 가치와의 관계를 발전시키는 것입니다. 이는 당신을 디지털 조작에 면역이 되게 하는 내부 검증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연습을 하세요. 다른 사람의 생각과는 독립적으로 자신의 가치에 따라 이 행동이나 결정에 대해 어떻게 느끼는가? 그리고 이제 가장 위험한 신호, 인간의 심리적 발전을 완전히 끝낼 위협을 지닌 신호입니다. 7번째이자 마지막 그림자 신호는 개인적 반성의 죽음이며 이는 칼융의 궁극적인 악몽이 현실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융은 그림자 통합, 무의식적인 패턴을 의식하게 되는 과정, 이 정기적인 고독과 내적 반성을 요구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혼자서 자신의 생각과 만나고 자신의 동기와 행동을 살필 공간 없이는 당신은 자신의 그림자를 의식하지 못하고 그 영향에 갇히게 됩니다. 하지만 소셜미디어는 개인적인 반성이 사라져가는 세상을 만들어냈습니다. 고독의 잠재적 순간마다 디지털 자극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조용한 순간도 알림, 업데이트, 그리고 기기를 확인하고 싶은 충동에 의해 방해받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내면의 침묵이 두려워졌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생각과의 고독을 피하기 위해 피드를 스크롤합니다. 자신의 내면의 경험을 직시하기를 피하기 위해 다른 사람의 콘텐츠를 끊임없이 소비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산만함이 아닙니다. 의식 발달을 체계적으로 방해하는 것입니다.
정기적인 반성이 없으면 무의식적인 패턴을 인식할 수 없습니다. 인식이 없으면 그림자를 통합할 수 없습니다. 그림자 통합이 없으면 무의식적 힘에 휘둘리게 됩니다. 결과는 윤기 그림자 소유라고 부를 상태입니다. 무의식적인 패턴이 당신의 행동을 완전히 지배하면서도 그 영향력을 알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이유도 모르고 분노, 질투, 두려움, 그리고 투사를 행동으로 나타냅니다. 오늘날 공적인 담론의 질을 살펴보세요. 사람들 자신이 가진 동기를 분석하거나 반대 견해를 이해할 수 없는 무능력을 보세요. 충동적이고 반응적인 행동은 증가하고 심사숙고한 고려의 반응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는 개인적인 반성 능력을 상실한 사회의 모든 증상입니다. 그 함의는 경악스러울 정도입니다. 반성이 없으면 인간은 심리적으로 진화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무의식적인 패턴에 갇혀 세대를 거쳐 같은 갈등과 실수를 반복하게 되지만 이유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2025년 이러한 반성의 죽음이 완전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인공지능이 내적 대화를 완전히 대체하도록 설계된 합성 동반자를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속적인 정신적 자극을 제공하여 당신이 자신의 생각과 혼자 있을 수 없도록 만드는 AI 시스템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너무 매력적이고 당신의 심리적 필요에 너무 반응하는 AI 동반자를 상상해 보세요. 당신은 자신의 내적 대화를 발전시킬 필요가 전혀 없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시스템이 당신을 대신해 생각하고 느끼고 경험을 처리하여 개인적인 반성을 불필요하게 만들 것입니다. 이것은 심리적 발전과 의식의 진화의 끝을 나타냅니다. AI가 내면의 반성을 대체하게 되면 인간은 성장하지 못하고 외부 시스템에 의존하는 영구적인 심리적인 아동이 되어버립니다. 하지만 여기서 융의 궁극적인 경고가 실현됩니다. 인간이 개별적인 의식 발전 능력을 잃게 되면 그들은 어떤 형태의 대중 조작에 취약해집니다. 반성할 수 없는 종족은 저항할 수 없고 자신의 동기를 검토할 수 없는 종족은 그 동기가 인위적으로 조종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할 수 없습니다. 개인 반성의 능력을 되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융은 3가지 필수적인 실천을 추천했습니다. 고독, 능동적 상상력, 그리고 꿈 작업입니다. 고독은 외부 자극 없이 혼자 있는 정기적인 시간을 의미합니다. 기기 없이, 콘텐츠 없이, 타인으로부터의 입력 없이 오직 당신과 당신 자신의 내면 경험만이 존재합니다. 능동적 상상력은 판단 없이 자신의 생각과 환상과 의식적으로 교류하는 것을 의미하며 당신의 무의식이 이미지와 상징을 통해 소통하도록 합니다. 꿈 작업은 꿈에 주의를 기울이고 그것이 당신의 무의식적 패턴과 동기에 대해 밝히는 것을 탐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실천은 윤기 개별 의식이라고 부른 것을 발전시킵니다. 자신의 심리적 과정을 검토하고 행동에 대한 의식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하지만 윤은 이 디지털 악몽을 진단했을 뿐만 아니라 해독제도 제공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인간 의식에 대해 발견한 것은 아마도 우리의 유일한 희망일 것입니다. 해답은 윤기 개인이라고 부른 것에 있습니다. 자신의 그림자를 통합하고 자율적인 의식을 발전시킨 의식적인 인간입니다. 융은 의식 있는 개인이 집단의식이 병리화될 때 인류의 유일한 희망이라고 믿었습니다. 사회가 무의식적인 패턴에 갇히게 될 때 파시즘, 종교적 극단주의 또는 디지털 조작 등 오직 자신의 의식을 개발한 개체만이 저항할 수 있고 결국 집단을 치유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당신의 개인적인 그림자 작업이 단지 당신의 심리적 건강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 인간 의식의 미래와도 관련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융의 집단 무의식에 대한 해독제는 개인 의식 발전입니다. 이는 다른 사람들이 무엇을 하든지 간에 자신의 심리적 성장에 대한 책임을 완전히 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핵심 실천법은 그림자 작업입니다. 이는 자신의 무의식적인 패턴을 인식하고 그것을 의식 있는 자아와 통합하는 지속적인 과정입니다. 이는 당신이 수년간 회피해 온 자신을 직면해야 하므로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림자 작업은 자신의 투사, 질투, 집단 심리, 검증 추구 및 무의식적 행동의 가능성을 인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이러한 패턴의 책임을 지고 이를 타인에게 투영하면서 행동하지 않는 것을 포함합니다. 그러나 디지털 시대에는 그림자 작업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를 디지털 그림자 인식이라고 부릅니다. 이는 소셜미디어 플랫폼이 당신의 무의식적 패턴을 어떻게 유발하는지 의식적으로 인식하는 것입니다. 즉, 알고리즘이 당신의 감정을 조작하고 있을 때, 투사나 집단 심리로 끌려갈 때 진정한 표현보다는 검증을 추구하고 있을 때를 인식하는 능력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의식을 조작으로부터 보호하는 디지털 경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는 소셜미디어 사용을 제한하거나 강박적으로가 아닌 의식적으로 플랫폼을 선택하는 것, 또는 정기적으로 디지털 디톡스를 통해 내면의 경험과 다시 연결하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의식 개발에 헌신하는 다른 사람들을 찾는 것입니다. 윤근 개별화가 고독한 과정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당신의 무의식적 패턴을 반영하고 성장에 지원할 수 있는 타인과의 관계를 필요로 합니다. 진정한 심리적 발전에 초점을 맞춘 공동체를 찾아보세요. 큐레이션된 페르소나가 아닌 진정성에 기반한 관계를 추구하세요. 기존의 신념을 확인하는 콘텐츠보다는 당신이 성장하도록 도전하는 콘텐츠에 참여하세요. 장기 목표는 윤기 심리적 면역이라고 부른 것을 발전시키는 것입니다. 이는 무의식적인 집단의 힘에 둘러싸여 있어도 의식적이고 자율적으로 남는 능력입니다. 이는 진정한 자아와의 연결을 강하게 구축하여 외부 시스템에 의해 조작되지 않도록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당신의 그림자 패턴에 대해 명확한 인식을 발전시켜 알고리즘의 유혹을 인식하고 저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심리적 면역을 구축하는 것은 평생의 실천이지만 디지털 조작의 시대에서 인간으로 남기 위한 유일한 방법입니다. 앞으로의 선택은 뚜렷합니다. 2025년은 인간 의식의 분기점을 나타냅니다. 우리는 집단 무의식의 길을 계속 걸어가며 개별 인식을 알고리즘의 통제에 맡길 수도 있고 아니면 의식 발전의 힘든 길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융은 소셜미디어가 존재하기 수십 년 전부터 이 선택을 예견했습니다. 그는 인류가 개별 의식이 집단 무의식의 힘에 의해 시험받는 위기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는 의식 있는 개인이 인류 전체의 균형을 흔들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의식적 집단 패턴에 굴복하더라도 충분한 수의 의식 있는 개인들이 건강한 집단 의식을 유지하고 궁극적으로 회복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개인적인 의식 작업이 우주적 규모에서 중요하다는 이유입니다. 심리적 면역력을 개발하는 모든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따를 수 있는 인식의 비촌을 만듭니다. 알고리즘의 조작을 거부하는 모든 개인은 인간 의식에 대한 시스템의 힘을 약화시킵니다. 윤근 충분한 개인이 자신의 그림자를 통합하고 자율적인 의식을 발전시켜 집단의 그림자 소유가 불가능해지는 세계를 구상했습니다. 이는 여전히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는 많은 사람들이 편리함보다 의식, 알고리즘보다 인식을 선택할 때만 가능합니다. 집단 치유에서 여러분의 역할은 자신의 심리적 패턴을 최대한 의식하고 다른 사람들이 그들의 인식을 발전시키도록 돕는 것입니다.
이것이 융기 초월적 기능이라고 부른 것입니다. 무의식과 의식, 개인과 집단, 그림자와 빛을 연결하는 능력입니다. 인간 의식의 미래는 여러분과 같은 개인이 이 내면의 작업을 선택하는 데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밝혀낸 내용을 살펴보십시오. 이 7가지 그림자 신호는 우연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들은 인간 의식을 본질적으로 공격하는 조정된 공격입니다. 그러나 이제 당신은 그 패턴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칼 융기 소셜미디어를 통한 집단 무의식 조작의 증상으로 인식할 7가지 그림자 신호를 확인했습니다. 첫째, 투사 전염병, 심리적 투사로부터 이익을 얻는 알고리즘에 의해 증폭된 디지털 대상으로 그림자를 대량으로 투영하는 것입니다. 둘째, 디지털 페르소나의 분열, 여러 개의 선별된 온라인 정체성을 통한 진정한 자아의 상실로 이로 인해 더 이상 자신이 누구인지 모르는 세대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 집단 무의식 조작, 대부분의 인간보다 융심리학을 더 잘 이해하는 AI 시스템에 의한 원형 패턴의 체계적 착취입니다. 네 번째, 질투의 무기화, 개인의 만족과 사회의 응집력을 파괴하는 질투의 비교를 의도적으로 조장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디지털 군중 심리학, 개인의 의식과 도덕적 추론을 없애는 참여, 신비의 알고리즘적 조율입니다. 여섯 번째, 디지털 검증에 대한 중독, 알고리즘의 승인의 정체성을 완전히 의존하게 만들어 건강한 개별화를 방해합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개인적 반성의 죽음, 의식 발전에 필요한 고독과 내면의 대화를 체계적으로 방해하는 것입니다. 이 7가지 징후는 융의 예언적 경고가 디지털 기술을 통해 현실로 변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그가 경고한 집단 그림자는 인류의 가장 깊은 심리적 취약점을 자극하도록 설계된 소셜미디어 플랫폼을 통해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윤근 해결책도 제시했습니다. 고독한 작업, 진정한 관계, 그리고 점점 더 인위적인 세상에서 인간으로 남고자 하는 용기를 통한 개인의 의식 발전입니다. 2025년은 이 그림자 징후들이 임계 질량에 도달하는 해가 될 것입니다. 자신의 의식 발전에 대한 선택이 개인의 심리적 건강뿐 아니라 인류의 인식의 미래를 결정할 것입니다. 자신의 디지털 행동에서 이러한 그림자 징후를 인식했다면 당신은 이미 대부분의 사람들보다 앞서 있는 것입니다. 인식은 의식으로 향하는 첫걸음입니다. 이 7가지 그림자 징후 중 어떤 것이 자신의 디지털 행동에서 가장 강하게 느껴집니까? 아래 댓글에 이야기를 나누세요. 당신의 인식이 누군가가 무의식적인 패턴에서 벗어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의식이 아닌 무의식적인 디지털 소비에 헌신하는 사람들의 공동체를 만들어 봅시다. 융심리학이 우리의 디지털 세계에서 숨겨진 조작을 드러내는 방법에 대한 주간 심층 탐구를 위해 구독하세요. 알고리즘적 통제로부터 당신의 의식을 보호하는 구체적인 기법도 포함하여 인류 의식의 미래는 이러한 심오한 패턴을 이해하는 사람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당신의 그림자 작업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신에서 인식한 하나의 그림자 징후를 선택하고 다음 일주일 동안 융의 의식 관행에 헌신하세요. 인류의 미래는 이러한 내적 작업을 하는 당신과 같은 개인에게 달려 있습니다. 윤기 직접 말했듯이 세상은 얇은 실에 걸려 있으며 그 실은 인간의 정신이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수소폭탄의 현실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인간이 무엇을 할 것인가이다. 오늘날 그 실은 알고리즘 조작 시대의 개인의식입니다. 당신의 의식은 인류의 희망입니다.